웰컴 백 밀리티의 오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8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수능특강 8강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문법 공략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 8강을 하기 이전에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2019 대수능 29번 어법 문제 영상을 따로 어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019 대수능 어법 영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 문법 공략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절대 반지와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절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모든 문법 공략은 40초 컷 안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고요. 한마디로 한 문장당 5초 컷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당 5초 컷으로 답을 고르려면 이 세 단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simplification이라고 하죠. 밑줄 쳐져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기호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훈련이 되고 나면 굳이 기호화하지 않더라도 이것의 출제 의도가 대충 이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거나 또는 이 정도로 포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출제 의도라는 게 단반에 포착이 되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출제 의도가 예상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한 출제 의도가 3개 정도로 갈리는데 무조건 이거는 능동수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문제를 풀었다가는 오답을 고를 가망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정확한 공식에 맞춰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답을 찾는다면 처음에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결국에 수능 풀 때에는 단 40초 컷 안에 3점짜리 어법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득이 생기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8강의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A, B, C만 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마자 simplification 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바로 what의 특징을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that이라는 것은 앞문장이 불완전하면 명사절 접속사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입니다. 심지어 앞문장과 뒷문장이 모두 다 완전한 동격 접속사와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부사절 접속사로도 이 that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that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보다 what은 하나밖에 안 돼요. 자, 별표 뭐라고 적혀져 있죠? 주절과 종속절 모두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what을 핵심적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문장부터 봤더니 바로 앞에 뭐가 있나요? assume이 무슨 뜻이죠? 무엇을 가정하다. 무엇을 추정하다. 그쵸? 얘는 타동사가 돼요. 그러면 단 2초 컷에 여러분들은 단서 포착. 앞문장 불완전. 그럼 뒷문장까지 불완전하면 와시고 아니면 대신에 라고 해서 빨리 어디 봐야 되죠? 뒷문장 봐야죠. 주어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삽입절은 지워버리세요. 컴사로. 그 다음에 뭐 찾으셨어요? 동사 찾은 다음에 뭐까지 찾으셨나요? 목적어까지 찾았죠. 자, 즉 뒷문장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하다. 이것을 단서를 포착하는 데는 한 3초에서 5초 컷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고로 앞문장 불완전한데 뒷문장 완전하니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여기에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와야 되는구나 해서 얘는 몇 초 컷? 5초 컷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B번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B번은 simplification이 앞에는 동사고요. 뒤에는 동사에 ing가 붙었습니다. 즉, 이거를 보자마자 출제 의도가 포착됐죠.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너 본동사는 한 문장에 한 개밖에 못 오는 거 알아? 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문일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본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잠깐 본동사 찾으라고 하면 무턱대놓고 저 앞에부터 찾으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줄 쳐져 있는 단어부터 한 칸씩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에 걸려요? 이번 수능에서는 바로 앞에 to에 걸렸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출제 의도는 또 달라지는 거야. 이 to가 투부정사계 전치사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자, with라는 이제 전치사에 걸렸어요. 단서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어법을 많이 푼 학생들은 단반에 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독립분사 구문이구나.
그런데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작정 이렇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삽입절 지어가면서 뭐 찾아야 돼요? 본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응? 찾았죠. 썸부터 프란즈까지가 지금 본동사가 하나가 이미 와버렸으므로 얘는 본동사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5초 컷으로 답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C번의 simplification은 형용사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AAD 굳이 적을 필요는 없죠. LY라고 부사로 적혀져 있다면은 요 정도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 아, 이거 형용사 부사 문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형용사랑 부사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형용사는 누구 꾸며주죠? 명사만 꾸며줘요. 부사 누구 꾸며주죠?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막 대답을 합니다. 뭐 형용사요, 아니면 동사요, 문장 전체요, 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요, 뭐뭐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분사요,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줄 수 있고 부사는 명사만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simplification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발견하냐면 이 자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됩니다. 자, 만에 하나 형용사랑 부사 문제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걔가 어떤 한 문장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출제 의도는 너 혹시 이 자리가 보호 자리인지 좀 체크해 줄래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예요. 왜냐면 주격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이 형식의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오 형식의 목적 보호. 얘네들 전부 다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에 하나 보호 자리라면 다 형용사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빨리 앞에서 이 형식과 오 형식을 찾았으면 보호 자리고 얘네들을 찾지 못했다면 걔는 부사가 돼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뒤에부터 하나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죠? 오 형식 find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한 3초, 2, 3초 정도면은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3초 컷으로 풀 수 있는 형용사 자리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이왕한 김에 이미 사실은 8강부터 저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걸 필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에부터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이거를 필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 강사 뭐라고 얘기해요? 저의 수업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기로 했었죠. 어법은 오늘 알고 5초 만에 풀자라는 게 이제 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밀어서 하지 마세요. 몰아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형용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의 대표 5인방이 있습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8강의 1번 어법 문제는 총 13초 컷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어법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프리뷰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예습이 먼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습용으로 꼭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다양한 방식이고 터픽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주제는 좀 난해하죠. 앞에를 갔더니 내용이 좀 여러 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different, 다르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핵심이 되는 어휘는 요 정도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 EBS 수능특강 교재 맨 마지막에 어휘만 쭉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해도 되고 더불어서 지문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건 무조건 다 암기하기로 했었죠. 제가 찝어드리고 싶은 건 and with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좀 어색해. 여러분들은 뭐로 많이 외웠냐면 end of 동사 ing를 더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심지어 어법으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end of 동사 ing 결국 무엇으로 끝내다 또는 end with 결국 무엇으로 끝내다 같은 수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있는 standing out에서 여러분들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outstanding이란 형용사 들어보셨어요? outstanding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파생이 됐죠. 두드러진, 즉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이? 특출난, 뛰어난, 우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핵심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글은
아이들이 친구들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너무 일찍 step in,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초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뒤를 갔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패턴, 그 형식에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유형의 아이들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어떤 특정한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라 그냥 큰 그룹에 속해 있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베스트 프렌드랑 사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 반에서 누군가가 생일 잔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초대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 뭐 어떤 아이들도 있죠. 친구들이 없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가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아이들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난해하다고 말씀드린 게, 앞부분을 보면 어른들이 무조건 개입하면 안 된다, 빨리 개입하지 말아라가 초점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다양하다가 초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들은 학습합니다. 굉장히 많이 유용한 삶의 교훈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친구들 간의 문제를 통해서 라고 이제 서론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주어와 진주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친구들 간의 문제를 통해서 삶의 레슨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step in too soon, 너무 빨리 개입하는 것은 거의 항상 뭐일 수 있다? 실수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너무 빨리 개입하지 말아라가 이 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to protect 같은 경우에는 to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to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to 앞에서 여러분들이 딱 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들은 아이들이 되겠죠.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때때로 말 그대로 실제 경험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학습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빨리 개입하는 것은 실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문장에서도 가주어, 진주어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주어부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리 개입하는 게 실수고, 두 번째 실수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실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모든 아이들이 가 주어져. 그 다음에 is going to have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든 아이들이 가질 거라고, 무엇을? 똑같은 유형의 친구를 뭐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친구의 유형을 가질 것이라고 assume, 생각하는 것은 그것 또한 실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럼 문제는 마지막에 있었던 do인데요. 이 do는 여러분들이 대동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단반에 대동사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 올려드린 대수능어법에서 올해 또 내년,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의 어법, 정답률을 가르는 아이가 바로 이 대동사, 그리고 병렬, 그리고 도치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어제 올렸던 영상을 정확하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는 두 뒤에 바로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대동사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얘는 대동사. 자, 그래서 얘가 대신하는 동사는 뭐가 되느냐? You hav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ou는 어른들이에요. 당신이 친구의 유형을 가진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형의 친구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뒷문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왜?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라는 얘기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해서 some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전개가 되거든요. 첫 번째 아이들은 prefer to, 선호합니다. 자, 뭐를 선호하냐면 have, 가지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얘는 삽입절이죠. 가지는 것을 선호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끝나게 되어져 있는데, have와 with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a large group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친구들의 이제 큰 그룹 형태를 가지는 것을 선호하거나, 결국에는 어차피 그렇게 선호한 애들은 그렇게 끝나게 되어져 있는데 라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문독해를 했을 때 이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빨리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with 명사, 분사, 구문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아,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명사가 뭐뭐 한 채로 된 채로 명사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여러분들이 부연 설명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거대한 그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 사람도 standing out, 두드러지지 않은 무엇으로서 특별한 친구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채로 더 큰 그룹의 친구들을 가지는 것을 선호하고 결국엔 그렇게 되는 몇몇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special friend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될까요? best friends가 되겠죠. 그래서 이 5번과 반대되는 아이들이 이제 6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라는 말이 빠졌을 뿐이에요. 반면에 몇몇 아이들은 will be content. 여기서 content는 happy랑 이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만족하게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큰 그룹이 아니라 그냥 일련의 어떤 베스트 프렌즈들에만 이제 만족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 일련의 베스트 프렌즈라는 것은 한 명이나 두 명을 동시에 사귀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의 베스트 프렌즈만 하고만 이제 친하게 지내요. 걔네들한테만 만족을 해. 그렇다 보면은 자, 생일 파티에서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 생일 예를 들어 한 반에 예를 들어 한 25명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25명의 친구들 생일에 모두 다 초대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친한 친구 아니면 어색한 친구, 친한 친구만 이제 초대를 하고 어색한 친구들은 초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베스트 프렌즈끼리만 놀잖아. 그러면 얘네들한테 초대가 되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부연 설명이 더 들어가요. 초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are content.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내가 친하지 않은 애들 생일에 굳이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거기서는 어색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죠. willbe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가 are, invited가 두 번째 동사, 세 번째가 are, 이 이제 세 번째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뭐가 좀 의심스러워요? 선생님 여기는 왜 미래 시제 왔는데 여기는 왜 현재 왔나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할까요? 문법을 좀 단편적으로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학교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종종 미래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종종 미래를 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현재 써도 되고 미래를 써도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거 암기해야 되나요? 필기해야 되나요?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 우리는 정확한 답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고만 있어라 라는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베스트 프렌즈 없어도 무조건 큰 그룹 속에 있는 아이들. 자, 두 번째는 베스트 프렌드 한두 명 정도 친한 아이들. 그럼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친구가 거의 없는 아이들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아이들은 이번에는 컨텐트라는 형용사 대신에 happy라는 형용사가 대신 들어갔어요. 꽤나 행복해해요. 꽤나 만족해해요. 누구한테 만족을 하냐면 자, no friends는 알겠어. few friends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법적으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a friend라고 하면은 조금은 있는 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조금은 있으면 베스트 프렌즈에 속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no에 가까운 단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그냥 few가 나와야 되고요. little이 올 수 없는 이유는 friends는 셀 수 있다라고 뒤에 s를 지금 정확하게 얘는 복수다라고 표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little이 올 수 없다라는 어법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대체 어떤 아이들일까요? 부모님은 걱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8번 지문을 봤더니 이러한 아이들은 종종 뭐를 가지고 있냐면 패션, 열정과 그 다음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정과 흥미가 무엇이냐면 해서 이 대절이 앞에 있는 패션과 인터레스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시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왜냐? 뒤에를 봤더니 이 follow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follow는 따르다라기보단 추구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즉 학교나 뭐 그런 단체 생활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본인이 열심히 뭔가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결국에 may find 아마도 발견을 할 텐데 find 오형식이니까 무엇을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를 playground 그러니까는 운동장에서 노는 그런 일반적인 아이들의 놀이를 뭐한 것으로 지루한 것으로 아마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부모가 빨리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다?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하기 때문이다. 가 이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리뷰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리뷰에서는 로직을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글의 핵심이 뭐였었더라? 부모가 빨리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부모가 가지는 형태, 그 친구의 형태만큼, 유형만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빈칸 주의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삽입 문장이나 순서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낸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these children. 이 아이들이 누구였었냐면 뒤에 특성을 보아하니까 일반적인 놀이 싫어하고 집에서 추구하는 어떤 열정이나 흥미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요. 그럼 얘네들은 큰 무리 속에서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 파티에 초대되거나 뭐 그런 거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 것이다? 아마도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아이들일 것이다. 해서 이 문장 뒤에 these children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8강의 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상 틀린 거니까 5개 풀어야 돼요. 근데 얘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5초씩 컷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40초 컷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nd에다가 제가 먼저 밑줄을 쳐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다보는 건 중요해. 근데 앞으로 뭐를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야를 좀 넓게 가지세요. 밑줄 바로 앞에 뒤에 이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단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to라든지 아니면 and, or 같은 병렬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자, 문제를 딱 보자마자 and가 보여야 돼. 그래서 1조 컷 병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병렬이기 때문에 이 head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들을 앞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have에 대한 병렬 아닌가요? 선생님이 이거 have pp면 have를 갖고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는 대동사 문제예요. 대동사 도치 문제고 얘는 병렬 문제입니다. 병렬은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치사를 같이 공유해서 동명사 and 동명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같이 공유해서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이라든지 뭔가 같이 공유하는 아이가 필요한데 이 have는 문장 맨 앞에 왔잖아요. 얘는 같이 공유하는 애가 없어. 이런 문제로 우리가 병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만한 대상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have pp 중에서 뭐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have you ever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1번 have you ever been 그 다음에 2번 have you ever had 해서 이렇게 pp and pp를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였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도치 대동사의 개념은 같이 묶되 병렬을 같이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몇 초? 컷, 3초 컷.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세 밑줄 쳐져 있네요. 출제자의 의도가 포착이 아니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앞뒤 문장을 봐서 예를 들어 앞문장이 불완전한데 뒷문장이 불완전해. 뒷문장도 불완전해. 그럼 이때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야 되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해. 근데 바로 앞에 콤마에 걸렸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 콤마 뒤에 못 오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빨리 뭐를 해라? 앞에를 보고 뒤에를 봐라. 해서 앞에를 갔더니 2초 컷에서 뭐에 걸려야 돼요? feel에 걸려야 되겠죠.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므로 출제 의도가 이제서야 포착이 됐습니다. 앞문장이 불완전한 대신 뒷문장이 완전한 명사절 접속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봐서 뒷문장이 완전한지를 보려고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서 얘는 뭐 어떻게 됐다? 맞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단 5초 컷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요. 이거는 제가 1번에서 설명드렸죠. 심플리피케이션 했더니 부사 자리인데 부사가 문장의 맨 뒤에 왔어. 문장의 맨 뒤에 오면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람의 출제 의도, 포착 뭐라고 했죠? 혹시 보호 자리
아닐까? 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 빨리 뭘 해라? 얘한테 영향을 주는 동사를 찾아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동사는 내가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는 아이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보호 자리가 아니구나. 그럼 답은 뭐겠어요? 보호 자리 아니니까 부사가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2초 컷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암기와 확실한 연습이 많이 되어져 있는 학생들만이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simplification 1초 컷, ing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포착이 아니라 의도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예상에 대해서는 제가 대수능 어법풀이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출제 의도를 포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항상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가던 중에 누구에 걸려야 돼요? 전치사라는 단서가 이 초컷에서 포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자리라는 것이 이 사람의 출제 의도이고요. 마지막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고3이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동명사 자리긴 한데 프로젝트가 무엇을 투사하다, 보여주다, 반영하다라는 타동사죠. 적어도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봐서 능동, 수동 정도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동명사 자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해. 라고 했을 경우에는 빙 PP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1, 2학년 땐 필요하지 않는 과정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고3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몇 초 컷? 3초 컷. 만에 하나 뒤에를 체크를 안 했다면 2초 컷. 근데 그거는 좀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그냥 우리는 단서 마지막 하나 더 찾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번 문제가 됩니다. 이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단서를 봤을 때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는 전치사 뒤에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그거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같이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빨리 뒷문장 봐서 완전하면 걔가 맞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뒷문장이 만에 하나 불완전하다면 얘 전치사 없었어야 됐으니까 틀렸어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런데 얘는 출제자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치사를 밑줄 친 것이 아니라 위치에만 밑줄 쳤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of가 아닌 전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of는 그렇죠. 걔는 출제 의도가 따로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of가 아닌 전치사 뒤에 위치를 어떻게 단독으로 물어봤을 경우에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빨리 뒷문장을 봐서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위치가 맞았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이 자리에는 what이 돼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얘랑 같이 밑줄이 쳐져 있었을 때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with를 지워버려야 된다가 이 사람의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독으로 물어봤을 때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what이다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제쳐두고 어딜 봐라? 뒷문장을 봐라. 자, 주어 찾았죠? have란 동사를 찾았는데 전명구를 지워버렸어.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2, 3초 컷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which가 아니라 what이 돼야 되며 3초 컷으로 풀리는 문제다. 그래서 8강의 이번 문제도 어려 보이셨나요? 16초 컷 안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 어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정독 예습 되어져 있으셔야 되겠죠. 이 글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픽 문장은 맨 마지막에다가 그 교훈을 집어넣는데요. 일단은 핵심이 되는 어휘를 몇 가지를 좀 찝어보면 일단 첫 번째 commit. 여러분은 원래 commit 뭐라고 알고 계세요? 얘는 약속하다, 헌신하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맞죠? 뭐 dedicate, 대신할 수 있는 헌신하다, 약속하다가 되는 건데 얘는 뒤에 범죄가 나타나면 저지르다, 그 범죄를 저지르다 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또 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be willing to의 to는 전치사하게, to 부정사하게 를 지금 빨리 계산을 하세요. 이 설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을 같이 가보실게요. 자, 이 글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티장이나 어떤 행사에 갔어. 그런데 누군가의 어떤 반응이 왠지 내가 여기를 좀 잘못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마치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왔나, 내가 패션 테러를 저질렀나, 내가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었나라는 느낌을 들게끔 만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적질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 포인트가 바로 if부터 시작을 해요. 만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지적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100% 아닐 거라고요. 우리 친구 주변에도 그런 애들 좀 있잖아요. 왠지 막 이렇게 다 같이 단체적으로 모여 있었을 때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나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또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걔에 대해서 웃음거리로 좀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끌고 가려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핵심은 이겁니다. 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걔는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좋은 얘기만 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걔가 뭐를 갖고 있는 거야? 걔가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괜히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뭐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 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 해서 이거는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 시제가 됐죠. 당신이 어떤 행사장에 갔어요. 가고 나서 그 다음에 had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 여러분들 문장 필기 먼저 좀 해주세요. 저 먼저 질문 드릴게요. make 동사 원형 외워할게. 그렇죠. 이 had가 뭐냐면 사역 동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 보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반응이 당신을 느끼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make가 또 사역동사니까 또 뭐까지? feel까지도 동사 원형이 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부적절한 또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어떤 반응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초입에 선생님 갑자기 왜 저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한 이벤트가 보통 파티를 얘기하거든요.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를 가기 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파티 가기 전 저녁 초입쯤에는 일단 내가 그 파티를 가기 전에 내가 기분이 굉장히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어떠한 한 이상한 눈빛이나 아니면 약간 어색한 웃음이 만들죠. 당신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데 뭐라고 느끼게끔 만드냐면 자, 여기 목적절 한번 보세요. 당신이 저질렀던 것처럼 뭐를 마치 패션의 죄를 저지른 것처럼 즉 패션 테러를 저지른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위에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had committed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committed라고 밑줄이 쳐져 있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틀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질문을 합니다. 즉 오랜만에 나왔죠. 제가 앞에부터 끝까지 보니까 8강의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보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왔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내가 옷을 입고 온 시점이 더 과거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made 그리고 you felt도 다 과거였었죠. 전반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그 파티장에 갔던 그 순간보다 옷을 입었던 순간이 더 먼저니까 여기에는 과거 완료가 왔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데 그거 당신 탓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 안 돼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초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초점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주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절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주절을 먼저 해석을 해야 looking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주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요. 당신으로 하여금 사역동사 계속 나오죠. feel smaller는 더 작게끔 만든다. 즉 무슨 얘기예요? 초라하게끔 느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을 초라하게끔 느끼게 만들어요. 뭐 하면서? 당신을
up and down, 위아래로 훑으면서라고 해석하시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라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for having what we have.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dressing in 우리가 어떤 옷을 입다 했을 때 옷 속에 사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dress 다음에 in이란 전치사를 써요. what we wear 우리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서 지금 what과 what이 관계 대명사가 왔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have에 대한 목적 없죠. have에 대한 목적 없고요. in 전치사에 대한 목적 없죠. where에 대한 목적 없습니다. 항상 what은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하고서 이제 5번에서 if this person이 나왔어요. 이 this person이 누구냐면 이 앞에 있는 one person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해서 이 this person이 바로 앞에 있는 one person 얘기하겠죠. 막 위아래로 훑어가지고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만일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죠. judge others 다른 사람들을 so harshly 너무나 가혹하게 판단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제가 앞서서 8강의 2번은 좀 시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미래가 오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었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무순절에는 부사절이라는 것은 주절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절 수식해주죠. 부사절에는 뭐가 올 수 없다, 미래에 올 수 없다 라는 어법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2번 문제에서는. 자, 그럼 보시자고요. 자, 어법 하나 더. 이 저지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이냐면 제가 어휘에서 찝어드렸죠. be willing to의 to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 빨리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찾으셨죠? 얘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즉, 이 사람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상상해 보십시오라는 명령문으로 왔죠. 뭐를 상상해 보냐면 얼마나 자주 그녀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지 라는 것을 이제 상상해 봅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조건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제는 그 사람의 초점에서 나한테 돌아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는 방금 전에 질문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지 상상해 봅시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요? 생각해 보니까 걔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애가 아니야. 걔는 그런 애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조건절 시제 체크하시면서 같이 가셔야 돼요. 만일 당신이 안다면 who you are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면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주절 한번 보자고요. 주절의 주어를 살피려고 했더니 so랑 such를 물어봤죠. 왜냐면 여기선 such a 명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아까 얘기했던 this person 대신하겠죠. 그러한 사람은 will not be able to 할 수 없을 거랍니다. 뭐를 할 수 없냐면 tear you down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tear you down에다가 어순주의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더라? 동사 구라고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치사나 아니면 부사와 같이 한 쌍을 이뤄서 또 다른 뜻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을 동사구라고 하는데 동사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디에 둬야 된다, 가운데에 둬야 된다라는 어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에 하나 학교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번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단지 모함으로써 그녀의 불안감을 onto you 당신에게 투사함으로써 결국에는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는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무리 당신은 절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win은 이기다가 아니라 win the affection 애정을 얻다라고 해석하세요. 애정을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 애정이 바로 누구의 애정? 그러한 사람의 애정 하면서 조건절 또 나왔어요.
시제 마지막으로 체크하세요. 미래 오면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뭐 한다면 만족하게 된다면 무엇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어디 가지고 있냐면 당신 옷 속에 있는 그리고 당신의 피부 속에 있는 말 그대로 무슨 얘기예요? 당신 내면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한다면 남이 네 옷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그런 로직에서 저는 이제 문장 삽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요. 왜냐하면 if this person이 누구였었더라. 아, 위아래로 나를 훑으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such a person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전반적으로 내용 다 알잖아요. 해석도 다 됐을 거라고. 근데 얘랑 위치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앞에 있었던 this person은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꼈었죠. 그런 사람이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 전환이 확 이루어지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판단을 자주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을 나타내는 시점이고요. 여기에서 search person 자리는 뒤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어. 너가 너만 제대로 안다면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제 삽입해서 집어 넣으라고 했을 때 혼돈이 없게끔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찌찌하게 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나눠야 돼. 자, 모두가 다 100점이면 안 돼. 그래서 의외로 삽입 문장에서 학생들이 등급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강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어법 문제긴 하지만 구문 독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로직 살피셔야 된다는 거, 어휘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도 8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기를 바랍니다.